자치분권을 알려주마. 네, 아주 우리 바쁘신 분 모시고 한간 저희들이 우리 여러 시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이창영 상임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 지난 시간에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영 씨, 네. 궁금한 거 없습니까? 자치하면 분권하면은 뭐가 좋겠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아영 씨 같은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자치 분권 운동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네.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서울 가는 게 빠르겠다. 근데 뭐가 좋은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청년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방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뭔가 지역 사회에 대한 본인의 이제 역량을 투입하고 하면 저는 이쪽 영역이 블루 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잘 못하죠.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반응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더디 나타나니까 한때는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가 글에서 읽었는데 지방분권 하면 요즘 이 경북도 우리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예. 네. 아니 이게 지역 소멸이 왜 됩니까?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북 지역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대구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네. 그 영원함이 다 또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죠.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자치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0년 이전에는 자치를 엄면 자치를 풀뿌리 자치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거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파리도 역시 파리로 집중을 네. 하고 당연하죠. 런던으로 집중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북에 뭐 애 울음 소리 들어본 지가 10년이 다 돼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자치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으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청년들이나 여성들은 새로운 변화나 이런 걸 찾아서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읍면자치제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말자치가 제대로만 된다면 떠났던 청년들과 여성들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왜 인구 절벽 같은 거 막아보려고 지자체에서 왜 애기 하나 이렇게 낳으면 뭘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자치의 하나라고 보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어떤 정책을 펴긴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인간이 행복한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있고 또 그걸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발전해 나갈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기회가 원천 봉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의성이나 이런 지역에도 청년들이 올 수가 있죠. 지금은 아무 결정권이 없고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이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 또 재원이나 이런 게 무한히 제공되지는 못할 테니까 그러면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 분권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민 주권자한테 이제 주요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게 지방 분권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근데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등산이나 걷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뭐 백두대간 걸을 때 이럴 때 보면 10시간씩 비 맞고 걸어요. 근데 만약에 군대에서 10시간씩 비 맞고 걸을 때는 힘들거든요. 하기도 싫고. 그렇죠. 근데 등산 가서 지가 좋아서 할 때는 10시간씩 걸어도 괜찮아요. 비 오면서 생각하고 낭만도 잠기고. 근데 군대에서 그
배낭 메고 그러면 힘들어서 때려 죽이고 다시 하라고 할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하고 네. 본인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하고 결국은 강제로 그냥 뭐 이주시켜서 사는 거하고 네. 본인이 좋아서 기용해서 기촌해서 사는 거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죠? 어느 게 오래 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을자치 막 이런 역시 마을자치 이런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근데 요즘에 또 우리 대표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공론화, 공론장. 이 논쟁을 통해서 의사를 조율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걸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요즘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읍면동 자치나 마을 자치가 사실은 최고의 공론장입니다. 아하. 평소에 일상에서 그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지역의 현안과 또 우리가 또 그 위에 한국의 현안들에 네.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네. 논의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을 자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로는 이제 시군구별로나 네. 시도별로 공론장을 좀 형성을 해서 네.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의 필요성을 서로가 이해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참여 경험들을 좀 주민들이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를 해야 사람들의 행복감이 정대되는 것이지. 네.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뭐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네.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쁘다고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잘 시간도 가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그 공론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많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우려를 합니다. 마을 자치나 이런 네. 게 안 그래도 바쁜데 또 마을에 뭐 총회에 참여해서 네. 그게 하기가 뭐 논의하고 이렇게 하기가 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의 현재 우리의 마을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동네의 주요한 결정, 그러니까 네. 예산이 지금 원래 예산이 588조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그 중에 20%를 전국의 읍면동이 3,600개나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중에 20%만, 네. 그러니까 예산이 20%를 3,600개의 지자체로 n분의 1로 나누면은 네. 한 지역별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놓고 우리 그 지역에 자기 지역에 뭐 어떤 데 먼저 우리가 여기에 돈을 투자할 것인지 그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하. 복지 문제는 어떻게 네. 해결할지 여기에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자기가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바빠도 시간 내가 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자기의 그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보조금 뭐 3-4천만 원 주고 그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론장에서 막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또 읍면동 자치 리더들도 좀 발굴도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이라든가 지역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가 네. 수백조 원을 다루면서도 제대로 된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이제 말하면 자치장들도 네.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사업의 예산을 따라서 마구 뿌립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다 보니 그 돈들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시군마다 보면은 뭐 체육관 짓고 뭐 운동장 짓고 이런 게 많아요. 네네. 근데 농촌 인구 없어진다면서 네. 계속 지금 그렇게 짓고 있어요. 사실 그 쓰이지도 않거든요. 그 운동장 관리하는 체육관 관리하는 예산만 해도 낭비예요. 그게 사실 주민들한테 뭐 그 생활에 필요한 걸 해준다든가 네. 아니면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했으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감시 감독도 안 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예산이 짜게지면은 네. 100만 원 예산은 감시하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 한 1조 되면 우리 예산 감시도 못 해요. 감이 없죠. 네, 감도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주민들을 통제해 두려면은 철저히 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산도. 이게 우리 근처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예산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감시하고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요게 확장되면 국가 예산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똑똑한 시민들로 주민들로 도민들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키워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금으로 된 그 돈이 사실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 우리 세금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사 뭐 우리들도 조금 잘못이 있어요. 하다못해 구청 이거 예산하는 거 다 공개를 다 해놓거든요. 그러고부터 복지 예산은 어느 정도 비율로 쓰이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 관심이 좀 없는 게 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에서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야 그게 맞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예, 그게 핵심입니다. 갑자기 뭐 저 인터넷 들어가 본다고 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정을 주민이나 시민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것이죠. 네.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과 의회에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고 또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책 사업으로 또 내려오는 것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청년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이게 지방자치이고 뭐 문제가 많다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이제 이게 에너지를 시민들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개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테 주권, 실제 이런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뭐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여러 가지 중앙 관료들이 자기들 권한을 꽉 움켜쥐고 안 놓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치법 개정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헌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자치분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저도 막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결론은 늘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어렵네요. 그리고 진짜. 이제 정치권이 그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포함을 안 시키는 형태로 또 개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에 사는 시도민 주민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만이 개헌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권력기관 간의 어마어마한 어떤 갈등, 이 검찰 개혁을 놓고 그것도 정치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고 뭐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또 이해를 달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검찰의 주요한 인사들을 국민이나 각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임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그만큼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 그거 아니면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진짜 시각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선택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저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괴물들 간의 싸움에 우리가 각자가 가진 생각을 갖고 감정이입을 하는데 거기서 물러서서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권력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하지만 머슴들이 저끼리 박치하고 싸우고 있는데 주인은 그냥 멀리 보고만 있어. 두 놈은 다 붙잡아 두드리 패든가 다 옷을 벗기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쫓아내든가. 선출된 권력도 마찬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우리가 아무도 지금 제어를 못해요. 국민들이 제어를 못하고 있어. 결론은 그러면 결국은 지방분권은 국민 주권 회복, 주민 주권 회복이다. 그러면은 그 방법론적인 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을 자치를 부터 시작을 하고 종국에 가서는 개헌을 주민발 개헌을 실현해야 된다. 주민발 개헌을 실현. 이야, 그래도 가슴 뛰네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또 뭐 마무리. 아까 뭐 그런데 뭐 아까 아영 씨가 얘기했듯이 죽을 때까지 되겠다 이래요. 제대로 해야만 해야지.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도 이제 여러 시간 우리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희망적인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권운동 하시면서 뭐 좋았던 기억들도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권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심이 없는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정말 지난한 운동이기 때문에 네. 우리 조 대표님이나 저나는 어쨌든 노력을 할 뿐이고 네. 그 수혜는 두 분이 있는 방향으로 네.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꼭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정당을 만드십시오. 청년 여성 가장 행복했던 순간 분권운동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우리 분권운동을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해온 분들하고 네.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일상의 경험 속에서 행복감이 있지 네. 뭐 특별한 행복감은 저한테 네. 없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그래도 함께 길을 꿋꿋이 어깨 동무하면서 손 마주 잡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감동입니다. 감동.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용 상임대표와 여러 시간 함께 했는데요. 하여튼 분권, 미래, 여러분들의 참여, 적극적인 관심 여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